안녕하세요. 주의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1993년 브리즈번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학회 장소인 멜번으로 가기 위해 호주 국내선 비행기를 탔는데 우연히 비행기 창으로 밑을 내려다보는데 푸른 바다에 아름다운 색깔의 무언가가 길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간 아니 저게 뭐지? 전혀 짐작이 가질 않았는데 멜번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자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볼 때 유일하게 보이는 자연 구조물인 거대한 산호초지대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환상적인 색이었는지 눈앞에 삼삼해서 언젠가 꼭 가봐야지 하고 결심을 했고 2002년 다시 호주에서 1년 가까이 지내게 되었을 때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가보기 위해 온 가족이 멜번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선 브리즈번으로 갔습니다. 브리즈번은 저 말고는 가족들이 처음 방문하는 터라 저의 가이드로 2박 3일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를 구경한 후 차를 렌트하여 북쪽 해안을 따라 쭉 따라 올라갔습니다. 브리즈번을 떠나 맨 먼저 우리를 맞이한 곳은 브리즈번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선샤인 코스트였습니다. 선샤인 코스트는 대형 하나의 도시라기보다는 광역연합에 가까운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휴양지답게 선샤인 비치, 선라이즈 비치를 시작해서 쿨룸 비치까지 거의 17km에 걸쳐 이어지는 빼어난 경관의 해변들이 많았습니다. 브리즈번을 비롯한 호주 동쪽 해안 지역인 퀸즐랜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365일 중에 자그마치 300일 이상이 맑은 날이라고 하는데 하루에도 사계절을 모두 경험하게 되는 변덕스러운 날씨와 겨울에는 날씨가 자주 흐리고 춥다고 알려져 있는 멜번과는 대조적이죠. 선샤인 코스트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햇살이 눈부시며 오죽하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뒤 번호판 지역 이름 표기에 영어로 선샤인 코스트라고 써 있는 것을 보니 그 느낌 그대로 전해져와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곤 했습니다. 선샤인 코스트의 이쁜 해변들로 눈호강을 하며 누사에 도착하였습니다. 누사는 브리즈번에서 북쪽으로 13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선샤인 코스트와 밀접해 있고 누사 헤드와 인근 해변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누사라는 말은 원주민 카비족의 언어로 그늘을 의미하는데 해변 쪽에서 봐서는 잘 느끼기 어렵지만 수풀이 우거진 지역이 많아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미리 예약해 놓은 누사 시내 2층 가정집에 짐을 풀고 홀가분하게 누사 최남단의 누사 헤드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유명 관광지답게 멋진 해변이 쭉 펼쳐져 있었는데 브리즈번이나 골드코스트 지역에 비해 형태가 훨씬 다양하며 아기자기하게 이뻤습니다. 해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걸었는데 너무 멋있어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보고 브리즈번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둘러서 누사의 해변 산책로를 한 번 더 걸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누사의 다음날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섬으로 1992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프레이저 아일랜드에 갔는데 말 그대로 모래섬이기 때문에 차는 반드시 사륜 구동이어야 돌아다니는 것이 가능하기에 여행사 하루 코스 관광 패키지를 이용하였습니다. 프레이저 아일랜드는 인공적인 면이 하나도 없는 오직 자연 본연 그대로의 호수와 숲, 해안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호주 현지인들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 프레이저 아일랜드에는 호수가 많은데 꼭 가봐야 할 필수 코스인 맥킨지 호수는 100% 순수 빗물로만 이루어져서 수영하기에도 좋고 하얀 모래와 파란 하늘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은 물론 평화로움을 100%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호수는 깊이가 무려 11.4m나 되는 곳으로 프레이저 아일랜드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와비 호수였습니다. 깊이 때문인지 검푸르게 보여서 먼저 갔던 맥킨지 호수와는 달리 좀 으시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비 호수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In 100 years or so, Lake Wabi will be gone.
즉 모래바람에 의해 1년에 1m씩 호수 깊이가 얕아지는 중이라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 자연적으로 모래가 겹겹이 쌓여 생긴 모래바위인 더 피너클스에 갔었는데 육지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들이 조금씩 계속 쌓이다 보니 각양각색의 색깔의 바위가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피너클스를 뒤로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마에노 난파선이 있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이 난파선이 프레저 아일랜드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에노는 1차 세계대전 때 스코틀랜드에서 지어진 배인데 처음에는 뉴질랜드와 시드니를 운행하는 병원선이었다고 하네요. 이 배가 낡아서 1935년에 일본 회사에 팔리게 되어 일본 오사카로 가는 도중에 바로 이 장소에서 남반구의 위력센 사이클론을 만나 난파된 후 지금까지 이곳에서 꼼짝없이 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75마일 비치, 킬로수로 하면 약 120km에 달하는 비치에 갔습니다. 끝없는 해변은 바다색이 다소 검게 보이는 곳도 있는데 그 이유는 더러워서가 아니고 흑색 또는 갈색의 가연성 광물질인 탄이라는 물질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하네요. 프레저 아일랜드 하루 관광을 마치고 누사와 돌아와 다음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보기 위해 케언즈로 출발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차를 몰아 케언즈로 가기까지는 너무 멀어서 식구들이 의논해서 케언즈는 포기하고 산호초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다른 장소를 선택하여 그곳에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가기로 계획을 급 변경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고집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상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연히 비행기 창으로 내려다본 푸른 바닷속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색깔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대학교 때 부산으로 놀러가서 우연히 용두산 공원에 갔다가 전혀 기대 없이 들어갔던 수족관에서 색깔이 너무 이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이쁜 색을 바닷속에 만들어 놓으셨구나가 느껴져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여행하든 바닷가나 해변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되면 반드시 수족관을 방문하는 것이 저의 여행 필수 일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볼 때 유일하게 보이는 자연 구조물이라는 거대한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제 눈으로 꼭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지대로 호주에서 파푸아 뉴기니까지 뻗어 있으며 자그마치 2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2,900여 개의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개별 산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베리어 리프의 뜻이 육지에서 멀지 않은 바닷속에 길게 이어져 있는 산호초를 말하는데 그 앞에 그레이트가 붙었으니 규모를 좀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에는 섬이나 육지 주변에 접하여 발달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산호초인 거초가 700여 개 포함되고 면적이 1헥타르 미만에서 큰 거는 10,000헥타르가 넘는 것까지 있고 모양도 매우 다양해서 세계에서 가장 멋진 장관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400여 종의 산호초와 1,500여 종의 어류, 4,000여 종의 연체동물이 살고 있고 바다소라 불리는 듀공과 멸공 위기에 처한 거대한 바다 거북의 서식지로서 과학적으로도 매우 흥미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무엇보다도 스쿠버 다이빙과 스노클링이 우선이고 이것은 물론이거니와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 보트나 잠수함 투어를 사용해서 산호초를 감상할 수도 있고 또는 헬기를 타고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방법도 있으니 개인 취향에 따라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죠. 산호초에 가려고 하루짜리 여행사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여행사는 우리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정박한 폰튠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서 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폰트는 지역 이름이 아니고요. 다양한 부가시설이 있는 물 위의 수상 정박기지를 의미하는데 식사는 물론 스노클링을 비롯한 다양한 바다 프로그램을 위한 장비도 무료로 대여해 주는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제서야 남편이 물에 들어가는 게 무섭다며 스노클링을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조금 고민한 끝에 할 수 없이 두 딸들만 스노클링 장비를 장착하고 가이드가 있는 그룹을 따라 산호초를 보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편 혼자 폰툰에 썰렁하게 남겨놓을 수가 없어서 의리인 제가 남편과 둘이 폰툰에서 그냥 하염없는 바다를 바라보며 할 일 없이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숙소에서 헬기를 타고서라도 하늘에서 바닷속 산호초를 보자고 제의했으나 비용도 비용이지만 헬기 또한 무섭다고 느꼈는지 남편의 반대로 결국 저의 로망이었던 산호초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큰 아쉬움을 안고 돌아오는 여정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바다공해로 인해서 그 거대한 산호초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리고 지구촌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등을 보면서 자연보호를 위해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 마음이 찔렸습니다. 기사에는 금년에 평년보다 유독 빨리 피고 또 급하게 져버린 벚꽃, 반복적인 산불을 접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나부터 행동을 바꿔 대응해야 한다 라고 말은 씩씩하게 하는데 이런 환경적 의식이 친환경적 실천 태도로 곧장 이어지진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03명의 대상자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3.8개 약 4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일회용기에 담긴 음식 배달을 일주일에 평균 3.2에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거의 결과는 성인 1명이 1년간 플라스틱 컵 198개, 거의 200개에 달하는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고 일회용기 배달 음식을 166회나 주문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불가피한 상황까지 감안하더라도 절대적인 이용량이 일단 많다고 비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남이 아닌 바로 내 얘기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로망이었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오래오래 보존되기를 바라며 오늘부터라도 텀블러를 갖고 다녀야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듯이. 또 한 가지 이번 여행에서 절실히 깨달은 건 다음에 하지 뭐 라는 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여태까지 살아온 시간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언제 다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케언즈를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느 곳을 여행하시든 무엇을 하시게 되든 그때 할 수 있는 건 모두 하셔서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